정말 마흔 이후를 쇠퇴의 시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불평등한 사회다. 그리고 막 저성장 시대다.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너무 젊어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나의 소명은 뭔지, 이거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게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 제목 좀 보세요. 마흔 이후 10년.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마흔 넘으신 분. 네, 저요. 이게 너무 와닿는 제목이잖아요. 저희가 마흔 이후의 10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2의 인생,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마흔은 사실 중간보다 조금 앞이에요. 그래서 이 마흔에서 50까지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남은 50년 어떻게 사냐는 거죠. 이 책 부제도 너무 좋은 게 인생의 새로운 속도와 방향을 만드는 시간. 이게 바로 마흔 이후 1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원 제목이 세컨드 액트예요. 사실 제가 정말 이 세컨드 액트를 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또는 저보다 훨씬 더 이 마흔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실제 사례가 이 책에 가득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성공했어, 대충 그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마흔 이후에 그 10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 마흔 이후 10년을 어떻게 잘 보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공통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실제 사례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 따라해라. 정말 제2의 전성기를 살고 싶으신 분들 따라하세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이 책에 나온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 책 저자가 말씀하시기를 마흔 이후 성숙한 자기 성찰이 힘을 얻어 성장의 잠재력이 폭발한다. 저는 이 말 너무 동의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유튜버, 강연가, 작가 라는 직업으로 지금 제2의 직업들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영어 강사였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새로운 저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찰떡같이 맞다는 그 생각을 매일 해요, 매일. 천직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너무 뿌듯하고 흐뭇해요. 근데 제가 유튜버? 강연가? 작가? 로 살 거라고, 그게 나에게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대 때, 30대 때 몰랐어요. 근데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숙한 자아 성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저에게 딱 맞는, 나다운,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을 찾았고, 이걸 지금 즐겁게, 열심히, 신나게, 재밌게, 그리고 좀 힘들긴 해요. 근데 너무 이게 의미 있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전에 저같이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하고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로만 살던 그런 제 예전 시절이 너무 우울했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나답게 주체적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그게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제가 와닿았던 부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에 57쪽에 나와 있어요. 대기만성형 사람들은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구체적인 목표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흔 이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목표라면 뭐 연봉 얼마를 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보다 정말 직업적인 소명의식,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예전에 나처럼 우울하고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엄마들이 자신감 넘치고 너무나 행복하게 높은 자존감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엄마처럼 살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게 저의 어떤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큰 동기부여인 거죠. 제가 사실은 뭐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정말 이 소명이 저로 하여금 더 열심히 영상을 더 정성껏 찍게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고 한 40대 이후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그게 20대라든가 30대 때는 쉽지가 않은 거죠. 아직 나도 잘 몰라.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관도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0 이후 10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40대 이후 10년 만에 굉장히 대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캐서린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전업주부였어요. 그랬는데 40대 이후에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인해서 그 남편이 하던 사업, 워싱턴 포스트의 CEO가 되어요. 오히려 필립 그레이엄이 회사를 운영할 때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회복 탄력성과 끈기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40대 이후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책에서는 40대 이후에 성공한 외국인들의 사례가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의 40 넘어서 성공한 분들 딱 2명이 바로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김미경 대표님. 이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었는데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대성하셨죠. 그리고 신박한 정리, 그 프로그램에서 정리 컨설턴트로 나온 이지영 대표님. 이분이 또 원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대요. 그랬는데 정리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님으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도 똑같아요. 회복 탄력성과 끈기. 그리고 여기다가 더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아 성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걸 위해서 고전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고전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더해서 이런 실제적인 사례, 그리고 연구 결과, 이런 것도 같이 나오는 이런 책도 같이 읽어주시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성숙한 자아 성찰의 힘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싶은 책에 나온 내용인데, 11세 때 IQ가 100이었던 사람이 과연 40세 그리고 100세 때 그 IQ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12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특히 어휘력 있죠. 어휘력 같은 경우는 70대, 60대 때 최고점,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기만성형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첫째가 끈기.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꾸준함이 이긴다. 꾸준히 하지 않고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거는 말 그대로 불가능해요. 공짜 바라지 맙시다. 그런 거 없어요. 자, 끈기는 디폴트예요. 당연히 무조건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약간 독특했는데, 진지하다. 진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은 마음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진지하대요. 물론 당연히 막 웃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즐겁고, 그게 진지한 거랑 반대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65일 내내 진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인들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삶에 집중하는 거, 그게 진지한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으셔야 되고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생각을 하고, 그게 진지한 거예요. 자아 성찰이 되고요. 나답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도 되게 독특해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나왔던 거거든요. 세 번째가 조용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망, 능력, 이거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스스로 몰라서 감추는 거야. 잠재력이죠, 잠재력. 자신의 능력, 자신감, 그리고 경험. 이게 다 성장하고 있는 걸 자기도 몰라서 조용한 거예요. 우리 다 잠재력이 있어요. 조용히 우리의 잠재력을 감추고 있는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자신의 역량이 실제로 어느 분야인지 알기 전까지 조용히 칼을 가는 거다. 이거 제가 쓴 건데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저도 아마 제가 이렇게 유튜버나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작가로 책 쓰고 강연하고 이런 능력을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그러다가 40 넘어서 이걸 시작을 해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맞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40 이후를 쇠퇴의 시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불평등한 사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뉴스에서. 그리고 막 저성장 시대다.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 너무 젊어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나의 소명은 뭔지. 이거 찾으세요. 찾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해 더 질문을 하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사례들, 실제 사례들, 이거를 읽다 보면은 더 격려를 얻으실 거예요. 와, 이 나이에 이걸 도전해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구나. 원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저리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하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오각형 테셀레이션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게 바로 50대 때 그걸 발견을 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 원래 되게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진 아마추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로빈스 체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42살에 집카를 창업했는데 원래 어땠냐? 그냥 전업주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칼 앨런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 42살의 나이에 의대에 진학을 했어. 근데 그 전에 25년 동안 자동차 정비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제 사례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이론 연구 결과까지 같이 나오니까 더 힘이 실리는 거죠. 끝으로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커뮤니티 운영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와, 이게 진짜 되는 길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동기부여를 해도 실제로 실천이 되려면은 환경이 진짜 중요한데, 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같이 추구하고 으쌰으쌰하고, 또 중요한 게 제가 레이 달리오의 원칙에서도 나오지만 또 이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 이게 이 커뮤니티, 인간관계,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들 속에 있을 때 40 이후 10년 동안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환경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괴테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데, 자신의 생각에 대해 무반응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편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감정 상태,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직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이 달리오의 원칙에서도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아무도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굉장히 격려하는 거죠. 만약에 이상하더라도. 그러나 또 그게 아니라는 말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 그런 인간관계, 그게 40 이후에 정말 대성한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꼬이백 커뮤니티가 바로 떠올랐고,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딱 이런 분위기고 이런 문화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고, 정말 존중하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정말 회복이 될 거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성장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40 이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점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40 이후 10년 만에 그전에는 너무도 평범하거나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완전히 대성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책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40 이후 10년, 바로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진짜 꼭 이 책 읽으시고 이 책 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